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이제 앞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었던 게 프로덕트 셋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의의 인덱스 셋에 대응하는 그 인덱스에 대응하는 이제 집합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프로덕트한 형태를 이제 프로덕트 셋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브 베이시스를 통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앞 동영상에서 서브 베이시스와 그다음에 베이시스 개념을 통해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같이 한 이유는 이 프로덕트 셋에 정의하는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 말고 막스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둘을 이제 비교할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둘을 정의하고 그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서브 베이시스와 베이시스라고 하는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두 가지 이제 방법에 해당하는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서 앞 동영상에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프로덕트 셋에다가 일단은 먼저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쭉 알아본 다음에 그 뒤에 프로덕트 셋에다가 막스 토폴로지를 정의한 다음에 그때 프로덕트 토폴로지와 막스 토폴로지를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막스 토폴로지보다는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우리한테는 더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일단은 그 뒤에 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박스 토폴로지가 오픈 세트들이 더 많아요. 더 그 토폴로지가 더 파이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 셋에다가 토폴로지를 줄 때는 일단은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아무래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 이제 인덱스 셋은 우리가 이제 아비추얼 인덱스 셋으로 놓고요. 그럼 그 인덱스 셋에 속하는 각 인덱스마다 이제 대응하는 이제 그 집합이 앞에서는 그냥 이무의 집합이었지만은요,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에 대응하는 집합이 이제는 그냥 집합이 아니라 위상 공간. 그래서 각각의 인덱스에 대응하는 그 집합은 이제 위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거, 자 얘를 이제 임의의 인덱스 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i가 있으면 이때 그 람다의 각각의 람다에 대응하는 집합 그 x of 람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는 위상 공간인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적당한 어떠한 이제 토폴로지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상 공간은 일단 집합이니까 얘네들을 다 프로덕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다시 i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는 이제 모든 이제 인덱스 셋에 속하는 모든 인덱스 i에 대해서 얘네들 모두 다 이제 프로덕트한 이 프로덕트 셋.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 프로덕트 셋에다가 이제 토폴로지를 하나 정의할 건데, 자, 그러면 이 토폴로지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 또는 이제 티코노프 토폴로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지금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토폴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려 그러면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 하는 게 이무의 인덱스 셋에 대해서 프로덕트 셋을 하는 거 이제 놓고 거기에다가 토폴로지를 주는 거기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생각할 때 조금 그 직관적으로 바로 안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중심으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폴로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자, 이제 서브 베이시스 쓴다 그랬죠.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서 프로젝션,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 했어요. 자, 그래서, 파이라고 쓰면, J에 해당하는 정사형은 이 프로덕트 셋에서 요 J에 맞춰가지고 XJ라고 하는, 자, 이제는 위상 공간 생각해야 되죠. 얘네들 각각은 이제 위상 공간입니다. 이렇게. 그때, 자, 여기에 있는 원소를 일로 보낼 때, 그쵸? 예, 그럼 이제, 요 파이 서브 J에 의해서 이제 C가 대응되는데, 이렇게.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정사형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자, 얘가 위상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오픈셋이 있을 겁니다. 오픈셋. 그러면 이 오픈셋 몽땅 다 생각해야 돼요. 즉, 요 U라고 하는 거는 요 대응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J구나. 예, 인덱스 J에 해당하는 토폴로지에 속하는 이제 모든 오픈 세트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것들에 대한 역상. 그래서 프로젝션 인버스 오브 U. 얘네들 이제 다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모든 오픈셋. 즉, 각 X of J라고 하는 위상 공간에 있는 이무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역상을 다 모아요. 예, 역상을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인덱스마다 또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합집합.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 제일 고정시켜 놓고서 그 J에 해당하는 오픈셋, 그 이제 X of J의 오픈셋 U들을 에 대한 모든 인버스 이미지 를 이제 다 모아놨다고 하면은요, 이건 일단은 이제 J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J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덱스 셋에 들어가는 모든 인덱스에 대한 걸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 몽땅 합집합하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쓰면 결국에는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유니온, 유니온, 자, 파이 서브 J 인버스 of U고, 이때 U는 XJ라고 하는 위상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토폴로지가를 타우 서브 J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모든 오픈셋들에 대한 역상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자, 얘들 몽땅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J는 모든 인덱스 셋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한꺼번에 나타낸 게 이제 파이서브 J 인버스 U하고 이때 U는 다우스 오브 J 하면서 이때 이제 요 J는 또 모든 인덱스에 속하는 모든 원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자, 이거는 물론 이제 여기 J에 맞춰가지고 노트에다 적어놨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각각의 위상 공간 X of J의 오픈셋들에 대한 이 정사형에 대한 역상들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것들을 이제 몽땅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집합이 이제 토폴로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얘를 뭘로 하냐면 서브 베이시스로 바로 해서 바로 이 집합을 자, 이 집합을 서브 베이시스로 하는 서브 베이시스로 하는 토폴로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서브 베이시스 얘기할 때 그 간단하게 복습할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집합에
어떠한 그 부분 집합들의 콜렉션을 하나 생각을 했으면 그것들을 서브 베이시스라는 토폴로지는 항상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 집합 X가 있고 이 X의 부분 집합들로 구성되어 있는 뭐 적당한 부분 집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X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얘네들은 꼭 오픈셋을 만들고 싶다. 오픈셋이 되는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싶다. 하게 되면 그것들만 모아요. 그것들을 이제 S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모두 다 X의 이제 부분 집합들인데 요것들은 다 오픈셋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S를 서베이시스라는 토폴로지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얘네들을 오픈셋으로 갖는 토폴로지 중에서 가장 작은 토폴로지가 만들어진다. 요 S를 솔 베이시스로 하는 토폴로지는 바로 요 S에 속하는 원소들을 모두 오픈셋으로 갖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 이 S를 서브 베이시스라는 토폴로지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덕트 셋에다가 어떻게 토폴로지 정의할 거냐면 각 인덱스마다 그리고 그 각 인덱스에 대응하는 토폴로지에 속하는 각 오픈셋들마다 그것들의 이 정사형에 대한 역상, 프로젝션에 대한 역상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서브 베이시스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서브 베이시스로 하는 토폴로지는 결국 뭐냐 하면 자 얘네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죠. 예, 프로덕트 셋에 정의되는 이제 토폴로지 중에서 바로 지금 요거 하나하나도 자 얘 하나하나들을 오픈셋으로 갖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 자 얘가 바로 프로덕트 토폴로지입니다. 그런 이제 박스 토폴로지는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베이시스 가지고 이제 토폴로지를 정의할 거고요. 자, 일단 자, 얘네들 자, 좀 요 형태. 자, 요 형태들 모두 다 오픈셋으로 갖는 그러한 가장 작은 토폴로지. 다시 얘기하면 자, 얘네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을 자, 얘가 결국 S라고 하면 얘를 서브 베이시스라는 토폴로지. 자, 이게 바로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되고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 이 프로덕트 셋 엑서바이 자 얘가 바로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정사형에 대한 역상이죠. 예, 얘네들을 모두 다 오픈셋으로 갖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게 성립하냐면 모든 정사형이 예, 자 얘네들 그쵸 프로덕트 x of i 자 여기에서 요 j에 대응하는 x of j로 이렇게 정의되는 요 정사형 자 얘를 모두 다요 함수예요. 요 매핑. 요 매핑, 정사형이라고 하는 매핑을 모두 다 연속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가 바로 프로덕트 토폴로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얘가 연속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까? 공역에 있는 오픈셋, 에 대한 모든 오픈셋이죠. 공역에 있는 모든 오픈셋에 대한 역사, 인버스 이미지가 다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X of J에 있는 임의의 오픈셋마다 그것의 역사, 자, 얘가 오픈셋이 되어야지 바로 요 파이스 오브 J가 이 프로젝션이 이제 연속 함수가 되는 건데 바로 얘네들을 모두 다 오픈셋으로 갖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가 뭐다? 그게 바로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다. 즉, 요 얘네들로 이루어진 S라고 하는 요 집합을 서브 베이시스라는 토폴로지가 얘네들을 오픈셋으로 갖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요 정사형
요 정사형이라고 하는 요 각각의 파이스 오브 j라고 하는 함수들 각각 하나하나를 모두 다 연속 함수로 만드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 그게 바로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가 무엇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서브 베이시스는 바로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베이시스는 뭡니까? 우리가 요 서브 베이시스 가지고 토폴로지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요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들의 유한번 교집합을 다 모아놓을 때 걔네들이 어떠한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는 어떤 모양이냐면 요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얘네들을 유한번 교집합한 것들 모두 모아놓은 형태. 자, 그게 이제 베이시스의 이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뒤에 막스 토폴로지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스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정의할 거거든요. 그때 막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와 지금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예, 그 어떠한 형태의 집합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보면, 자, 지금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와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즉,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자, 얘네들을 서브 베이시스의 엘러먼트로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토폴로지예요. 즉, 바로 요 집합이 이제 서브 베이시스고, 그러면 이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들을 유한번 교집합한 형태가 이제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유한번 교집합한 게 결국에는 자, 이제 B라고 이제 하면 얘를 자, 유한번 교집합 하는데요. 이 유한번 한다라고 하는 거, 즉 n번, 여기서는 지금 n번이라고 하는 거, 자, n번 교집합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밑에다가 1로 이렇게 할게요. 아니 여기서 K로 했어요. 이 K로 이렇게.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그럼 이제 N번 교집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버스하고 자, 유서브 얘하고 인덱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각각의 U 서브, J 서브 K는 어디에 속하냐면 토폴로지 J 서브 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즉 얘는 X 서브 J 서브 K라고 하는 요 위상 공간에 대한 토폴로지예요. 거기에 속하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 이제 하나의 오픈셋 잡았을 때 그거의 역상 그리고 얘네들을 근데 얘는 서베이시스의 원소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유한번 교집합한 거니까 이게 베이시스의 원소인데 이때 이제 요거를 일단 이제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로덕트 셋 할 때 프로덕트 셋에서 이제 기호로 자 이러한 거 이제 표현하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프로덕트하고 이제 y 서브 뭐 i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이제 요 y 서브 i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이 y 서브 i가 x of i다. 근데 언제 얘가 성립하냐면 요 i가 여기 j sub 1부터 k가 1부터 n까지잖아요. 그러면 요 j sub 1부터 j sub n에 해당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요 i가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요 y sub i는 x of i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i가 여기에 속하면 이렇게 이거는
단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워낙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을 좀 찾아봤는데 다른 책도 일반적인 표현은 없고 그냥 특별한 경우에 대한 거 사실 그 특별한 경우도 표현 안 하고서 이제 써놨던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예, 불정확? 예, 그래서 이제 떤 의도를 갖고 표현을 해 놓기는 했는데요. 예,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예, 강의 노트에서 사실 이제 지금 여기 방송하기 위해서 이 강의 노트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예, 좀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요 경우에는 예, 그때 뭔가를 쓰게 되면 이게 좀 아닌 케이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인덱스 i가 얘네들이 아닌 경우에는 요 y sub i를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 즉 처음에 주어진 위상 공간 예, 그 전체 집합 x of i고요. 그 인덱스 i가 얘네들이 인 경우에는 저 여기 J1부터 J에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요 y sub i가 여기 처음에 주어진 U sub J sub K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는 아무래도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학생들이 이해할 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론상으로는 일단은 지금 여기 다시 좀 쓰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예,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가 J1부터 JN에 해당하는 게 아닐 때는 여기 프로덕트 Y sub i 할 때 이 Y sub i가 X sub i예요. 하지만 i가 얘네들 중에 하나일 때는 딱 단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대신에 만약에 요 J1부터 JK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y sub i가 u sub i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찾아보니까 다른 책에는 그냥 바로 이러한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좀 문제가 있는지는 예제를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 예, 일단은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이 이렇게 서브베이시스의 원소의 유한번 교집합인데 그 유한번 교집합을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셋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나타낼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제를 통해서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